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앞서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1635G와 1635GM의 비교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두 렌즈의 출시일 차이는 무려 5년이나 납니다. 솔직히 1세대 GM 렌즈들은 리뉴얼이 필요하긴 하죠. 양쪽의 스펙상 화각은 동일하지만 렌즈의 구성과 설계가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최대 개방은 각각 f2.8과 4.0으로 GM이 밝은 만큼 구경도 부피도 훨씬 큽니다. GM과 일부 렌즈들에 들어가 있는 XA는 1635G에는 없지만 특수 렌즈는 7매나 넣어주었고요. 색수차 억제를 위한 전분산 렌즈와 구면 수차 억제를 위한 비구면 렌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 렌즈와 렌즈 매수의 차이가 화질과 비례관계는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조리개 날수는 각각 11개와 7개로 날수가 많으면 광량 확보, 빛망울의 형태, 배경 흐림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비슷하지만 1635G가 망원에서 조금 더 근접이 가능하고요. 그 때문인지 배율의 차이는 1:5와 1:4 정도로의 차이라 제법 크게 다가오는 사항입니다. 두 렌즈 모두 접사 성능을 기대하고 구비하는 렌즈는 아니지만 근접 촬영이 가능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수치로 보면 큰 차이인가 싶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무게 자체는 크게 잡아서 절반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며 정말 체감이 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치로 봐서는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각자 비교 우위를 체크해보자면 이 정도의 상황이 될 듯합니다. 일단 스펙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이제 한번 비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6에서 35mm의 환산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이지만 실제 가지는 화각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럴 것이 복잡한 화각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게 찰성면에서 렌즈의 제2주점까지의 거리를 표기한 사항으로 스펙상의 환산 초점 거리와 화각의 표기가 같아도 실제 촬영하는 화각이 다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일단 두 렌즈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피사체와 찰성면이 동일한 거리에서의 화각이 조금 다릅니다. 16mm의 경우 1635G가 더 넓게 찍히긴 하고요. 24mm도 마찬가지입니다. 1635G가 동일한 거리에서 더 넓게 보이긴 합니다만 필드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mm라도 넓은 것이 좋다면 1635G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늘 그렇듯이 MTF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 개방은 놔둡시다. 수치가 다르니까요. F8 기준으로 봐서는 둘 다 훌륭하지만 해상력은 1635G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근거리 실내에서 잠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m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GM과 1635G는 같은 거리에서 촬영 시 1635G가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조정해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왜곡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635G 마운트 시 왜곡 보정 메뉴에 락이 걸립니다. 일단 라우로 촬영 후 왜곡 보정 옵션을 끄고 JPG로 내보낸 사항들입니다. 최대 개방부터 훌륭한 GM입니다. f5.6에서 f8까지 정점을 찍고 f11부터 회절로 인한 저하가 시작되고요. G2 렌즈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f5.6에서 f8에서 정점을 보여줍니다. 두 렌즈 모두 훌륭한 수준이며 동일 조리개에서도 1635G가 미세하게 우세해 보입니다.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역시 중앙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에 비해 확실히 컨트라스트와 해상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고요. 1635GM은 두 스탑 정도 조여야 슬슬 따라보기 시작하고 1635G는 한 스탑 조이면 따라붙긴 합니다. 극주변부도 전체적인 양상은 같으며 생각보다 양호한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부와 주변부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두 렌즈 모두 신경쓴 고급 렌즈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간이 테스트이지만 컨트라스트의 차이 때문인지 1635G가 미세하게 좋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 화각인 24mm입니다. 24mm 구간도 차이가 있으므로 거리 보정을 통해 비슷하게 맞춰서 작업한 사항이고 두 렌즈 다 최대 개방부터 훌륭합니다. 한 스탑 조여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요. F8에서 정점을 보이고 그 후로는 회절로 인한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둘의 해상력 차이라기보다는 컨트라스트 차이로 인해 1635G가 미세하게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실촬영 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부의 1635GM은 한 스탑 줘야 화질이 개선되고 F8에서 정점을 찍고요. 1635G는 F4부터 수준급이며 F8에서 정점을 찍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유사한 조건에서 1635G가 좀 더 대비가 좋아서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극주변부입니다. 앞서와 같이 F8에서 정점을 찍는 것은 동일하지만 1635GM의 경우 극주변부는 상당한 화질 저하를 보여주며 F8은 가야 쓸만해지는 데 비해 1635G는 F4에서부터 F8까지 준수한 주변부를 보여주긴 합니다. 최대 망원인 35mm 구간입니다. 35mm 구간도 비슷하게 거리와 화각을 조정하였으며 1635GM은 두스타 합조인 f5.6부터 개사되는 화질, F8에서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회절로 인한 저하를 보여줍니다. 1635G도 한 스탑조인 f5.6부터 개선된 화질, F8에서 정점을 보여주고요. 두 렌즈는 f5.6 들어서면서 거의 비슷해지긴 합니다. f4.0에서 1635G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긴 합니다. 두 렌즈 모두 중앙부에 비해 떨어지긴 하지만 두 스탑조인 f5.6에서 개선된 화질을 보여주고요. 역시 동일한 조리개 대비해서 1635G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극주변부 역시 두 렌즈 모두 두 스탑 정도 조인 f5.6에서 화질이 개선되긴 합니다. F8에서 정점을 찍어주게 되고 F11까지는 봐줄만 하며 F16부터는 회절로 인한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역시 동일 조리개 대비 1635G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f2.8이 필요하다면 1635GM을, 동조리개 대비 조금이라도 좋은 화질을 원하신다면 1635G를 고려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보정 프로파일을 끈 오리지널 그대로의 16mm 구간입니다. 두 렌즈 모두 두세 스탑 정도 조이면 개선이 되긴 합니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F4일 때 흑백 변환 후 색상값만 보는 식으로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35mm 구간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을 끈 오리지널 그대로의 35mm 구간입니다. 35mm에서는 1635GM은 한 스탑만 조이면 개선이 되고 1635G는 두 스탑 정도 조이면 개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4.0일 때 흑백 변환을 통해 블랙 값을 통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부 광량 저하는 1635GM이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주변부 비네팅이 싫다면 1635GM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색수차는 일단 대조군이 될 수 있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단렌즈에서 쉽게 나오므로 미놀타 MD 50mm f1.2 수동 렌즈를 준비했고요. 보통 최대 개방에서 마젠타와 그린캐스트가 주로 발생을 하며 조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16mm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렌즈 모두 상당히 잘 억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35GM의 f2.8에서 있나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f4.0 들어서 안정화되긴 합니다. 1635GM은 최대 개방에서 두어 스탑 조이면 사라지고 파란색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얼핏 보이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35mm입니다. 역시 두 렌즈 모두 양호하지만 1635GM은 녹색이, 1635G는 파란색 계열이 살짝 부각돼 보이긴 합니다. 주로 주변부의 번짐 또는 흔들림처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1635GM은 화상의 주변부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조리개를 조인다 해서 크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창문의 밝은 부분 경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35mm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창문 불빛의 경계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렌즈 모두 정말 미미한 수준이며 잘 억제된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수차는 저분산 비구변 렌즈들을 팍팍 넣어서 둘 다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일단 두 렌즈 중앙부 근처의 빛망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최대 개방이 f2.8까지인 1635GM의 복회가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f4.0부터는 비슷해집니다. 주변부의 복회는 제법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일단 형태는 둘째치고 GM 쪽이 연사근과 경계가 미세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최대 망원인 35mm를 보겠습니다. 일단 f2.8이야 그렇다 치고 f4.0에서 비교해보자면 1635G의 복회가 더 큽니다. 앞서 화각의 차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리개 나열수가 더 많은 1635GM이 원형을 더 잘 유지해주는 건 사실이고요. 전체적인 복회의 형태나 모양새는 1635GM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둘 다 유사한 형태로 비슷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최대 개방의 f2.8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하게나마 1635GM 쪽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두 렌즈는 각각 11개와 7개의 조리개 날수의 차이가 있으며 1635GM은 22개의 빛갈라짐이 1635G는 14개의 빛갈라짐의 형태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원일수록 효과가 적은 빛갈라짐이기에 35mm는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며 빛갈라짐의 형태는 호불호가 있을 뿐으로 딱히 내릴 평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호불호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빛갈라짐이 많은 1635GM 쪽이 저는 마음에 들긴 합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제 HLR4에서는 1635G 장착 시 왜곡 보정 기능이 활성화된 채로 락이 걸립니다. 거 말해 락으로 촬영해서 일부러 보정 기능을 꺼야만이 원래 렌즈의 성능이 그대로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16m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보정 효과는 직접 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빠르긴 합니다. 1635G의 왜곡이 조금 더 심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사각형의 차이만큼이 왜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1635G입니다. 더 넓게 보여서 더 휘어 보이지만 그게 바로 왜곡이죠. 차선면과 피사체의 동거리상에서 둘의 간접적인 비교치를 보는 사항이고요. 해당 사항들을 하나씩 쌓아보면 대충 감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1635의 16mm는 동거리 대비 왜곡이 심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24mm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mm 정도면 사실상 왜곡이 많이 상쇄되며 굳이 왜곡 보정을 키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1635G 역시도 왜곡이 크게 줄어들긴 하지만 동거리 동화각 대비 1635GM보다 큰 왜곡의 폭을 보여줍니다. 14mm 구간도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으로 인해 완벽히 합치되는 사각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635G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1635GM보다 큰 왜곡의 폭을 보여주고요. 아마도 사각형의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mm입니다. 35mm가 되면 핀쿠션 형태 왜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곡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1635G 역시 핀쿠션으로 바뀌게 되며 1635GM보다 역시 왜곡의 폭이 큽니다. 35mm 구간도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5mm 정도 되면 사각형이 상당히 유사해지긴 하지만 왜곡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은 1635G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1635GM보다 더 큰 왜곡의 폭을 보여주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 35mm 비교이고요. 아마도 사각형의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왜곡은 1635GM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16mm들은) 광각이만큼 초점이 맞은 평행선상에서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주변부는 살짝 요동치는 완만한 M자 형태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화각의 변동 시에도 그 성향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mm 구간입니다.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면 망국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렌즈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16m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GM부터 보겠으며 최대한 점상으로 보이기 위해 10초간 노출을 주어 별을 촬영하였습니다. 16mm에서는 점상이 취급반에서 200%를 확대를 하였고 감도 여건상 f16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G는 f4.0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렌즈 모두 주변부는 왜곡이 있듯이 약간의 비점수차가 보이는 듯 하긴 하고요. 극주변부끼리 놓고 보자면 둘 다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최대망원인 35mm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 역시 10초간의 노출을 준 상황이고요. 35mm 화각 부분은 왜곡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보면 최대 개방에서의 코마와 비점수차 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조이고부터 시작해서인지 1635GM의 F4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나란히 비교해도 최대 개방에서의 큰 차이 외에는 크게 거슬리는 모습이 아니긴 합니다. 비점 숫자 및 코마 숫자 등은 구경이 큰 고급 렌즈이니만큼 두 렌즈 모두 잘 억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두 렌즈 모두 광각에서 상당히 잘 억제된 렌즈들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보이긴 하고요. 둘 다 수긍할 만한 형태를 보여주며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플레이어 자체가 결과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두 렌즈 모두 딱히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AF는 사실 예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DD-SSM, 즉 초음파 모터와 XD 리니어 모터의 대결이며 한 번이라도 XD 리니어 모터를 맛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AF 테스트입니다. 파트 1을 보셔도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 일단 이 평가 점수는 조금은 주관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거나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1점과 0점으로 둘 다 무난해서 개인적으로 비교가 피곤한 부분들을 0.5점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광학적인 비교나 기타 사항에서 근소하나마 차이점이 있는 렌즈들이긴 합니다. 현재 1635G의 중국 거와 1635G는 매물도 구하기 힘든 사항 등의 차이는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진만 찍는다면 저는 1635GM을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한 스탑이라도 밝은 조리개 수치로 감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강점이기 때문이죠. 주황에서는 뭘로 찍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한 스탑이 무척 아쉬운 순간이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영상이라면 찍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짐벌과 함께 활동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역동적인 영상 위주라면 1635G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화질이나 왜곡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가볍고 빠르고 스무스한 AF, 포커스 브리딩의 억제 등이 되어 있는 무조건 1635G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적인 영상의 실내 촬영이 대부분이라면 1635GM으로 가시는 것도 이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튼튼한 삼각대에 고정하고 피사체의 동선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1635GM의 AF로도 충분하고요. 노이즈 리덕션으로 눌러버려도 되긴 하지만 사진처럼 한 스탑이라도 밝은 게 상당한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무엇을 선택해도 좋은 렌즈들이지만 소소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1635GM의 리뉴얼 버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 합니다. 긴 영상 보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